자, 정전 흡입력에 대한 틀린 것은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정전 흡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아까 단위 면적당 힘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단위 체력당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이 필론 2의 제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식을 통해서 전압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다면 D분의 V로서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면 거리 제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얘기 했는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 극판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흡입력은 극판의 면적에도 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C로서 이제 표현을 좀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경우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면적하고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차원을 갖다 얘기한다면 뉴턴 퍼 메다 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흡입력을 갖다가 계산한다면 뉴턴으로 본다면 단위 면적당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죠. 면적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흡입력은 커지는 서로 비례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 흡입력에서는 정전계에서 일어난다. 전기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콘덴서 내에서 전기는 일정하다라는 얘기 좀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전계에서 일어난다. 즉 콘덴서 내에서는 평등전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기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전하량을 갖다 얘기한다면 T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얘기한다면 IT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따라서 5 곱하게 되고 암페 10분이니까 자, 10에다가 곱하기 60조 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꿔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ohm다. 자, 차원 얘기하고 있죠. 5ohm와 같은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현재 고유저항의 다입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차원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이크로가 되고, 자, 이 부분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합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10의 8승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자,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10의 3승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제곱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센티미터니까 제곱, 이게 맞겠네요. 자, 이 부분은 밀리미터하고 메다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적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도체 내의 전자의 이동 속도가 주어지고요. 절 밀도가 주어지게 되고 그때 단위 최적당 이동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량을 갖다가 구할 때 속도하고 전하에 관련된 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최적 전하에 관련된 식을 통해 가지고 그 최적 내에서 또는 단면적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류 밀도를 갖다가 같이 얘기했을 때 I라고 얘기했을 때 전하 이동 속도 V에 관련된 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속도가 V다. 그럼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Q쿨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단위 최적당 나타나고 있는 전하를 갖다가 표현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류 밀도가 나왔고요. 전류 밀도를 통해서 QV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속도에 내가 전하를 갖다가 곱하게 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하량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하량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갖다가 뺀 그런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해 가지고 계산을 좀 하게 된다면 단위 최적당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게 된다면 최적으로서 나눠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동 속도에 관련된 부분하고 서로 연관시켜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위 최전의 전화 속도를 통해 가지고 이동 속도를 통해서 최적당 전화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전류밀 또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 개에 가지고 있는 전화량에다가 속도에 관련된 식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전화를 갖다 얘기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전화량을 다음과 같은 식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접지저항은 0일 때 좋은 거죠. 자, 도체저항도 우리가 0일 때 좋은 거다. 그래서 초전도체다라고 한다면 저항값이 0오음일 때가 가장 좋다. 전도저항도 0일 때가 가장 좋은 거죠. 절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클수록 좋은 거다. 라는 얘기. 접촉저항 같은 경우는 되도록 작을수록 좋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절연시킨다라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분리를 갖다가 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연저항은 바로 무한대음일 때, 즉 개방 상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저항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도체의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기저항 R 갖다가 구할 때 R은 자, 우리가 돈을 갖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면적, 그 다음에 재질, 이걸 갖다 로우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한다면 R은 자, S분의 로우 L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시그마 S분의 L로도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전기저항이 이제 이와 같이 주어졌는데 자기저항 한번 비교해보죠. 자기저항은 mu S분의 L이다. 그래서 도전율과 투자에 대해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 좀 하게 되겠죠. 이 부분 좀 혼동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길이와 단면적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죠. 길이와 단면적, 이것도 길이는 비례하지만 단면적은 반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전기저항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고유저항 단위 얘기했었죠. 오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도전율의 단위는 지멘스 퍼 메다다. 그래서 단위 차원 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유저항 로의 단위는 오음메다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고유저항을 갖다 얻게 된다면 R은 오음이라는 저항을 갖다 가지게 되고요. 자, 면적은 메다 제곱이라는 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길이 메다로 나누게 되면 오음메다가 나온다. 똑같은 차원이죠. 자, 전도도 도전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역수에 관련된 식이다. 그래서 지멘스 포어메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멘스 포어메타다. 그래서 지멘스 포어메타가 되고 무어 포어메타다. 이게 4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무어는 5분의 단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5음에 관련된 부분을 거꾸로 하게 되면 무어가 되는 이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거꾸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체기를 2배를 하고 면적을 3분의 1배를 했다. 원래 저항값이 몇 배가 되겠느냐. R은 S분의 도체의 길이하고 로의 L이다. 그래서 L0, S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딱 R0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R 값을 갖다가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단면적이 3분의 1배. 자, 그 다음에 로는 같고요. 길이가 2배.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S분지 로 L0를 놓고 나머지 부분 계산하게 되면 6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항값의 6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구리선의 길이를 2배, 반지름이 2분의 1로 했을 때 저항값은 몇 배가 되겠느냐를 갖다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는 2배, 반지름은 2분의 1배. 자, 그래서 제곱이죠.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8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왜 제곱을 하느냐? 자, 면적은
파이 R제곱이죠. 그래서 R제곱 대신에 2분의 1에 같이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선장과 온도의 관계입니다. 자, 권선장과 온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이제 도선에 관련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커진다. 이런 얘기 좀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식이 RT를 구할 때 R에 만약에 수압시 20도다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온도 계수에다가 그다음에 현재 온도에다가 20도를 갖다 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도가 되겠습니다. 20도가. 그래서 온도 계수를 갖다가 적용해서 온도가 높아질 때 내가 원하는 저항값을 갖다가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온도가 관계가 있다. 온도가 상승에 따라서 권선장은 커진다. 온도가 상승에 따라서 권선장은 증가한다. 맞죠? 권선장은 증가와 감소를 갖다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온도 계수는 온도 변화의 관계가 없이 일정하다. 온도 변화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 따른 온도 계수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도일 때 온도 계수가 주어졌고 임의 온도일 때 온도 계수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T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도일 때하고 온도 차이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